핵심 기술은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관리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불법 기술 유출하는 사람을 법정 최고형 또는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받아먹은 돈의 10배의 벌금을 물려 폐가망신하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에게는 요구하지도 말고 투자하지도 맙시다. 앞으로 이 구호를 중국에 대한 표어로 사용합시다.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과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LCD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가운데 한국의 기술을 탈취해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한 중국 LCD 산업이 초토화됐습니다. 시장 후발주자였던 중국은 원천 기술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술을 위탁해 주문 생산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 중국 기업들은 최적으로는 기껏해야 브라운관이나 진공관 따위밖에 만들지 못했기에 그들에게 이는 천금 같은 기회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같은 도움을 준 한국 기업 뒤통수에 날카로운 비수를 박아 넣었는데요. 라이선스 생산을 위해 한국 기업 하이디스와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단으로 계약을 어기고 알짜 기술 4,331건을 통째로 빼가는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은 부도 처리된 뒤 분사되었고 끝내 대만의 이일크사에 매각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는데요. 이 같은 야비한 기술 먹튀로 결국 LCD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차지한 중국은 드디어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을 이겼다며 연일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꽃길만이 펼쳐질 거라 생각했지만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바로 잡지 못하는 추태를 보였고 결국 업계 평판이 나라까지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이었죠. 실제로 외신들은 점유율은 중국 기업이 1위지만 시장 선도는 한국 기업이 하고 있다며 조롱성 기사를 쏟아냈는데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은 중국이 추락하면서 끌어안고 있던 물량을 되찾아 역대급 반사이익을 누리는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 산업이던 LCD를 버리고 저물어가던 디스플레이 산업을 끌어올리는 1등 공신 역할을 자처했는데요. 외신들은 한국이 이를 통해 완전 독점 체제를 구축했으며 한국에게 엄청난 이득이 쏟아질 거라는 보도를 연일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얽힌 충격적인 비화가 얼마 전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환호성을 지르던 중국인들의 낯빛이 창백해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온 한국 LCD 디스플레이 업계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국의 LCD 산업은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효자 산업 중 하나였는데요. 일본 기업들의 무수한 견제를 받으면서도 오직 품질과 기술력 하나만으로 꾸역꾸역 세계 시장에 진출한 한국 LCD는 세계 시장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랐고 이 과정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몇 단계나 상승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아주만 좋아졌습니다. 원흉은 또 중국이었는데요. 경기 침체로 TV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한국을 이겨보겠다고 수조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가 공세를 퍼붓는 바람에 세계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없는 시장에 공급이 넘치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은 상식인데요. 중국이 자국 기업의 점유율을 강화하기 위해 벌인 이기적인 정책 때문에 전 세계 디스플레이 생산 기업들은 손해를 보며 제품을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처참한 기술력과 참담한 품질로 유명한 중국의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 된 건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몹시 아픈 과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국 자본에 의한 기술 유출과 먹튀, 대량 해고 사건이었는데요. 한국의 첨단 LCD 기술이 탐났던 중국의 BOE는 현대전자의 LCD 사업부였던 하이디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정부에 지원받은 수십조 원의 자본력을 내세워 인수합병을 제안했는데요. 일반적인 기업 간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치부되는 만큼 기존 회사에서 중책을 맡고 있던 주요 직원들을 남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이들의 노하우를 통해 회사를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기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이 약속이 어그러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중국 BOE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기업의 성장과 운영보단 한국의 LCD 알짜 기술이었기 때문이었죠. BOE는 하이디스를 인수하자마자 하이디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LCD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기술 공유를 내세워 하이디스와 전산망을 통합했는데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BOE가 이를 이용해 하이디스의 알짜 기술을 무려 4,331건을 통째로 빼갔고 쓸모가 없어진 하이디스를 인수 4년 만에 부도 처리한 것인데요. 즉, 현재 삼성과 LG를 위협할 만큼 성장한 중국의 기술력은 모두 하이디스로부터 파생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중국 BOE에 씹던 꿈처럼 버려진 하이디스는 이후 더욱더 비참한 말로를 걷게 되는데요. 대만의 이 잉크잉에 연이어 팔려 또다시 이용당하는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대만 이 잉크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하이디스 인수 이후에 기술 및 설비 투자 약속은 내팽개쳐버렸는데요. 이후 하이디스의 원천 기술을 세계 각지의 디스플레이 경쟁사들에 팔아 짬찜하게 기술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당시 대만 이 잉크의 순이익은 10억 원에 불과했는데요. 설비 투자에 땡전 한 푼 투자하지 않고 단지 하이디스의 기술료를 팔아넘긴 수익은 매년 1,0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열받는 점은 이렇게 세계 방방곡곡에 팔려나간 한국의 LCD 기술을 국내 기업들이 역으로 로열티를 쥐어주며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정말 만신창이가 따로 없는데요. 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 기술을 등에 업은 중국이 저가형 LCD 시장을 야금야금 좀먹어 벌어들인 자본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일컬어지는 OLED 시장까지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LCD 사업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삼성과 LG 측에서조차 LCD 패널의 생산과 연구 개발을 중단한다고 공표했는데요. 한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던 LCD 산업이 저물어 간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같은 사태를 예측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기술 개발에 몰두해왔습니다. 그 결과 LCD보다 가볍고 야르며 형태 변환도 자유로운 차세대 디스플레이 OLED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산업계는 한국의 OLED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OLED가 LCD의 파이를 잠작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시장조사업체 DSCC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모니터용 OLED 매출이 전년 대비 142%나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LCD 패널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TV와 스마트폰을 OLED 시장에 편입시키기 위해 LG와 삼성은 OLED TV와 스마트폰용 OLED를 개발했고 각각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OLED TV의 점유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LCD 디스플레이를 끝까지 고집하던 황소고집 애플마저 BOE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도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이미 한국 기업들이 독점 체제를 구축해놓은 까닭에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BOE는 디스플레이 생산보다 기술 도둑질과 정치질, 협잡질에 능통한 사기꾼 집단이었으니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는데요. 제 버릇 대못 준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의 기술자들을 매수해 부랴부랴 유사 OLED를 만들고는 있지만 품질이 조잡하고 불량률이 몹시 높아 이럴 거면 차라리 브라운관 TV를 보는 게 낫겠다는 불만이 이는 공정의 평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모방이 간단한 LCD와는 다르게 OLED는 기술 장벽이 매우 높아 기술 격차를 단시간에 따라잡기 힘들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뒷돈이라도 먹인 것인지 BOE는 이리저리 삼성과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을 두고 경쟁 중인 미국 애플의 디스플레이 납품처로 선정되었는데요. 하지만 끝내 기술 격차를 극복하지 못해 눈물의 학문쇼를 벌이다가 애플에 적발돼 생산 정지 처분을 당하는 치욕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BOE는 올해 애플에만 OLED 패널 5천만 장을 납품할 계획을 세워두었는데요.
이를 위해 6조 원이라는 거금을 투입해 생산 라인을 증설했고 원재료 및 부자재도 모두 창고에 싹 마놓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천문학적인 돈은 애플이 BOE와의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공급 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사실상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고야 말았는데요. 독자 기술력이 처참한 수준인 BOE는 본인들의 처참한 수율을 개선하기 위해 무단으로 디스플레이의 회로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BOE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단지 수율 개선을 위한 작업이었을 뿐 애플 제품에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디스플레이의 근간이 되는 트랜지스터 회로 설계를 변경한다는 것은 애플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진행했던 만점 성 테스트를 완전히 뒤집는다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전혀 다른 조건이 만들어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제품의 품질과 수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글로벌 기업인 애플 입장에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안고 중국산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는데요. 차라리 이들을 손절하고 기존 거래처인 삼성과 LG의 물량을 더 밀어주는 것이 애플 입장에서는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었죠. 결국 애플의 거래처로 선정되면서 수조 원의 빚을 지어가며 라인 증설에 앞섰던 BOE였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삼성과 LG만 이득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간 한국의 기술을 훔쳐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 국가라며 펑펑거리였지만 현재 BOE는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밑바닥에서부터 편법 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내공을 쌈나온 한국 기업들은 OLED 시장에서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이 같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연일 신기술을 쏟아내며 OLED의 독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 TV, 모니터 이외에 수많은 파생 제품들에도 한국산 OLED를 적용해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중국의 치졸한 술수에 노란하지 않는 것은 기술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는 걸 한국 기업들이 항상 인지하길 바라며 항상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상 이슈 거리였습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중국에 바짝 엎드려 돈 많이 버는 미국 일부 대기업의 행태가 미정부 이기적인 무기니 언젠가 화를 불러올지 알았다. 겉으로만 하지 말고 미정부야 이익에 급급 말고 제발 중국 똑바로 제재해라 내로남불하지 말고 딴 나라는 안 되고 미국은 몰래 하면 되나? 말이 안 맞는다. 한국은 적국으로 쌓여 있는데 산업보안, 국방보안 정말 남달리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가진 것은 산업발전과 국방발전뿐인데 호구짓 당해서 무시당하는 국가 이제 그만둡시다. 중국하고 교류하면 할수록 이와 같은 일 벌어진다. 중국하고나 나는 게 장기적으로 우리의 이익이다. 제발 정부관계 경제주대들 좀 알아으면 좋겠디.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미 중국에 넘어간 기술은 지난 기술임 이미 5배는 그 기술 진척 중일 듯 과거는 3배 앞섰는데 아는 기술공학자 퇴사해서 한말임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울나라 대기업이 얼마나 악독했으면 외국 회사에 의탁하려 했는지부터 찾아야지요. 울 대겁이 과연 타국보다 조건이 좋았을까요? 최신, 첨단, 고급 기술이 필요한 산업은 중국에 있지도 말고 들어가지도 말아야 한다. 전부 도둑질 당한다. 그냥 중국에는 단순 노동 비중이 큰 산업만 남기면 된다. 왜냐면 인구수는 겁나 남아도니까. 국가의 잘못이 크다. 지금이라도 기술 유출 방지에 목숨 걸어야 한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